꾸준하게 정리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메조크 나이트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말이 메조크 아닙니까? 예,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된다. 조금씩 해야 된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일단 이 세 가지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어려워요? 예, 매일 매일 정리하기 어렵죠. 매일. 네. 그래서 제가 이 매일이라는 의미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뭐 그런 의미가 매일이긴 할 텐데 오늘 무슨 그 돌잔치가 있었어요. 밤에. 그래서 집에 오니까 11시야. 이제 낮에는 막 이렇게 뭐 하시느라고 그걸 못 지킨 거죠. 정리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돌잔치 끝나고 11시에 집에 와서 매일 해야 되니까 피곤한데 막 씻지도 못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제가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변화, 목표, 이걸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정리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생산성. 그래서 제가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청소나 식사 준비 같은 거는 생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성이라는 거는 늘 똑같이 하다가는 절대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 자극, 기술, 도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식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생산성을 위해서 반찬을 주문해야 될 수도 있다. 혹은 반찬 가게에서 사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메뉴를 줄여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반찬 개수를 제한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의도적으로 밥을 준비하는 데 쓰는 시간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새로운 반찬 두 개와 국 하나를 끓이는데 2시간 정도 쓰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30분이면 준비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생활력, 살림력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생산성의 측면으로 본다면 충분히 우리도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걸 포함해서 누구나 3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30분 만에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술이 있는 거예요? 막 그 이 칼질을 잘하나요? 아니면 뭘 잘할까요? 저는 요리를 안 하고 식사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그 이야기만 들어도 뭐 어떻게 준비하는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미리 준비된 식재료가 있을 거고요. 미리 예정된 식단표가 있을 것이고 미리 30분이나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넘게 걸리는 반찬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찌개가 아니라 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해물탕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30분 만에 해결됩니까? 절대. 이거 게딱지 닦다가 30분 가가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국이라면 뭐 콩나물국 같은 거. 그런 걸 준비하면 30분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렇다고 맨날 30분만 준비해서 밥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생산성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강조하고요. 두 번째가 마음의 평화. 그래서 이제 뭐 행복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통해서 이 마음의 평화와 생산성을 만드는 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 이런 건데 매일 정리를 한다 그러면 내가 11시에 집에 와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막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높이고자 정리를 하는 건데 절대 의도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매일의 의미는 매일의 의미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정리를 안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금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씩. 자, 조금씩이라는 의미에서는 15분을 정리해라. 한 개만 버려라. 한 칸만 버려라. 핵심 공간만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게 보지 말고 좁게 봐라. 그러니까 우습게 보라는 게 아니라
부담 갖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라. 내가 너무 큰 목표, 너무 큰 기대치, 내가 뭔가 막 그 욕심, 욕망 이런 걸로 정리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고요. 끝이 안 나고요. 어, 마음의 평화 측면에서 본다면 하다가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조금씩이라는 범위를 스스로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자, 세 번째가 오늘 이제 그 질문에 있는 내용이죠. 꾸준히. 예. 꾸준히는 그러면 생산성에 관련돼 있습니까? 이 마음의 평화에 관련돼 있습니까? 꾸준히 정리하는데, 꾸준히 정리하는데 뭐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너무 재밌는데 이 주제가 지금 꾸준히는 뭐의 의미냐?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다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정리하려면 첫 번째는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생산성 측면에서는 제가 이 꾸준히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도구 같은 걸 많이 추천하는데 대표적인 도구가 뭐예요? 이 타이머 아닙니까? 타이머. 이 타이머가 뭘 올려주기 때문이냐면 생산성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성에 자극을 줍니다. 생산성에. 그래서 내가 꾸준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동기가 안 되는 거고 목표가 결여된 거고 힘든 거고 막 이런 거죠. 그럴 때 이 생산성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이 타이머 같은 게 꾸준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는 뭐예요? 정리라는 건 매일 조금씩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절대 변화라는 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조금 조금씩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꾸준히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당연히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준히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과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활동이기에 이 꾸준히 중요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 매일 정리하기 어렵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매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씩. 그래. 내가 조금의 단위는 굉장히 수치화된 단어예요. 그래서 한 개, 뭐 5분, 한 칸, 방 하나 이런 식으로 이 조금씩의 의미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정해야 됩니다. 꾸준히는 사실 이게 수치화시키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꾸준히라는 의미가 습관이 형성되는데 어떤 사람에겐 21일, 어떤 사람은 66일, 어떤 사람은 100일 정도, 요 정도의 시간이 아, 내가 좀 꾸준히 했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좋아하는 숫자가 15, 100, 뭐 이런 단어기 때문에, 이런 이기 때문에 아, 내가 좀 꾸준히 정리했다라고 한다면 그래, 한 15일 이상 했다 그러면 꾸준히 한 100일 정도 했다 그러면 진짜 꾸준히 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100일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가 100일이라는 시간 하게 되면은 그냥 스스로 인정해요. 나 지금 꾸준히 정리했다. 네, 꾸준히 정리했다. 네. 그런 의미로 이 꾸준히라는 그런 것을 설명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 주제가 꾸준하게 정리가 안 되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쉬셔라. 네. 쉬어도 됩니다. 네. 정리, 그동안도 계속 쉬셨잖아요. 예. 잠깐 쉬셔도 됩니다. 예. 잠깐 쉬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잠깐이라는 수치는 정해 드릴게요. 3일입니다. 3일. 이 왜 3일이라는 시간을 의미하냐면, 그냥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런 그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셔가지고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거나 혹은 은퇴를 하거나 혹은 이제 그 뭔가 이제 여건 때문에 쉬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어
3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근지럽더라. 그리고 3일 동안 이게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3일 동안 쉬라고 그러면 물론 여행 같은 데 가면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특별한 이벤트 없이 뭔가 이제 3일을 보낸다는 게 쉰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 기간은 뭐 여러분 여건에 따라 좀 달라지셔도 상관없지만 의미는 너무 길게 쉬지 마라. 네, 너무 길게 쉬지 마라. 네. 자, 두 번째. 어, 동기부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메조크 나이트를 운영하는 이유. 제가 오늘도 이 그 시간을 막 준비하면서 오늘의 나의 역할은 뭘까? 내가 지금 이 야밤에 이렇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저의 역할이라 그러면 정리 고민 상담해주는 그런 상담사의 역할이 아니라 저는 그냥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기부여.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은숙 님이 집 전체 구조 막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가구 배치의 기술 능력은 사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정리 강의할 때 제 강의를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그 좀 공통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실 텐데 뭐가 중요하냐면 답은 없어요. 정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스스로가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도요. 정석은 이겁니다. 거기 절대 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거실에 남편분의 컴퓨터 책상 있는 거는 가구 배치의 정석에서 입에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건이 그 책상에 갈 데가 없어. 다른 방에 둘 데가 없어. 그리고 현재 어딜 두더라도 그 공간이 지금 최적이야. 그냥 그게 맞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솔루션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커튼을 친다거나 파티션을 둔다거나 혹은 이제 뭐 남편 이어폰을 뭐 끼고 한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 뭔가 별도의 분리된 공간처럼 실제 그런 집도 있거든요. 거실에 커튼 치시는 분도 있어요. 예. 혹은 뭐 베란다 같은 공간을 그 윤주희 대표님이 자기 집 베란다에다가 서재 공간 만들었다고 사례를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베란다를 이용해서 자신의 업무 공간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방을 또 거실로 그러니까 베란다를 만들었던 그 사례도 있었는데 거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보일러가 들어와서 가능했지만 그런 형태로 공간을 이제 그 창조한 거죠. 그런 거는 사실 어떤 뭐 처음 아파트를 구조적으로 설계했을 때 여기는 뭐 방, 여긴 베란다인데 왜 뭐 베란다를 방으로 쓰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건, 현재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공간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 공간을 계속 거기다가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최소한 1년, 길면 3년 정도 한 번씩은 이 공간의 배치가 필요하다 보고 당연히 물건 정리도 제가 이 정리학교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3년에 한 번씩은 집을 뒤집어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집을 뒤집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전에 심지은 작가가 강의할 때 그, 어, 그 설명하는 게 곤도마리에가 이야기하는 정리법 중에 축제의 정리가 있거든요. 일상의 정리, 뭐 축제의 정리, 뭐 이렇게 있는데 축제의 정리는 뭐냐면 한꺼번에 왕창 하는 정리인데 보통 3년에 한 번씩은 이 뒤집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잡동사니도 버리고 가구 배치를 바꿀 수도 있고 좀 넓게 이렇게 범위를 좀 넓게 이야기하면 방 구조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할 수 있도록 저 역할은 동기부여를 하는 건데 꾸준하게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메조코 나이트에 오셔가지고 저의 잔소리를 좀 들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생각지도 않게 그냥 제가 던졌던 이야기에 꽂혀가지고 없던 동기부여를 조금이라도 받는 거예요. 저는 뭐 브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이런 사람처럼 막 무슨 막 엄청난 동기부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 제가 이런 시간에 혹은 강의 때 막 윽박 지르고 막 잔소리 막 하고 막 이런 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착에 빠져가지고. 네. 그런데 저는, 어, 네, 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하여튼, 진짜 정리 안 하는 사람 보면요. 불쌍해요. 네. 아니,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사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거 하기 전까지 오늘 한번 좀 세게 좀 말 좀 해야겠다. 음. 이 주제가 특히 그런 주제예요. 아니, 꾸준히 정리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제가 어, 이 주제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꾸준히 정리 못하는 사람이 정리만 꾸준히 못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정리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 건강관리, 공부, 학습, 뭐, 무슨 행복한 삶, 이런 거 다 그렇지 않을까요? 유독, 유독 정리만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네. 그런 거면 제가 진짜 뭐라 안 할게요. 예. 여러분, 꾸준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 제가 처음 얘기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쉬셔야 됩니다. 3일 이내에 쉬십시오. 두 번째, 동기부여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동기부여는 제가 줄 수 있는 능력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리가 필요한 공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사진을 찍어 두셔도 되고요. 그냥 한 군데만 딱 정해서 그 공간을 한 5분 동안 응시해 보세요. 그 공간을 보고 있으면 진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현재를 응시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 정리 안 된 공간이 1년 후에도 그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후에도. 네. 내가 꾸준히 정리 안 해가지고. 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공간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상상만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정리를 안 해갖고 저 공간이 1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 네. 똑같은 상태가 될까요? No. 더 심각해질 겁니다. 예. 내가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하고 뭔가 이 정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몸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실행력이 있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만 하고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 정리를 잘하느냐? 아니죠. 어떻게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자, 오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던졌어요. 지금 정리가 안 된 공간이 있어요. 그 정리 안 된 공간을 응시하시고 1년 후에도 똑같은 공간, 더 심각한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공간 속에서 이 공간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동기부여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진짜 꾸준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 꾸준하게 뭐 안 되는 게 정리만이시냐? 아닐 거예요.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다른 것도 마찬가지면서 정리도 안 되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뭐 못나서인가요? 네. 뭔가 뭐 아까 ADHD 같은 건가요? 뭐 병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약 복용이 필요한 건가요? 네. 정리 문제는요.
사실 아까 뭐 무슨 공부, 건강, 다이어트, 뭐 재테크, 뭐 기타 등등 이거에 비하면 현재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선순위가. 예. 그런데 저는 정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 재테크 하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싶고요. 세 번째, 공부도 잘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도 싶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뭐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걸 만드는데 기본이 뭐냐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는 거죠. 이 기본을 만들어주는 게 정리예요. 단순하게 지금 공간 정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든 삶에 원하는 방향이든 이걸 만들려면 시간도 정리해야 되고 당연히 마음도 정리해야 되고 쓸데없는 인간들도 정리해야 되고 당연히 필요한 물건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히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 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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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을 것이고 이 꾸준히 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뭘 정리 뭐부터 해야 된다? 정리부터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동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신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루틴, 뭐 어떤 습관, 무슨 솔루션, 이게 다 정리 아닌가요? 그래서 꾸준히 정리 못하는 분 계시면 한번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자책하라는 의미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공간을 통해서 들여다보신 다음에 현실적인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